역대급 특수를 누렸던 미국 자동차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거시경제가 불안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고금리까지 더해져 차량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은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현대 딜러십을 운영하고 있는 피터 란차베키아 대표는 지난 9개월 동안 차량 구매 수요가 치솟으면서 신차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하지만 최근 구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정부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지난달 7일까지 전국 자동차 딜러 대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년도 자동차 판매 시장이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수가 201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대한 근거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가 꼽혔습니다. 최근 이런 우려를 나타낸 자동차 딜러는 1년 전 3%에서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나 차량 판매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차량 가격의 하락세로 나타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만하임 지수도 전월 14% 하락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고차를 팔고 신차를 사는 순환 사이클이 깨지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딜러가 보유한 차량 재고가 160만 대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는 시장조사 업체 워즈 인텔리리전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가운데 이는 전 세계 경제 순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출산율 세계의 꼴찌를 차지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인도네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이 약진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30에서 50년간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 성장의 무게가 아시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라며 현재 1%대인 세계 인구 증가율은 2075년엔 0%에 근접해 미래 경제 규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과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급부상한다는 설명입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권인 한국은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34개국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한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엔 한국이 15위권 밖으로 밀려나지만 1인당 실질 GDP는 2075년 10만 1,800달러로 미국의 13만 2,200, 유럽의 10만 4,300달러 등을 맹추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일본도 올해 경제순위 3위에서 2050년엔 6위, 2075년엔 12위로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H마트가 일리노이 주립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가 위치한 샴페인 지역에 6호점을 2023년 내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12일 오전 H마트 측은 나이스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오픈 계획을 밝혔습니다. H마트 지역 책임자 권태형 전무와 운영지원팀장 김호성 부장이 주관한 이날 기자와의 만남에서 권태형 전무는 샴페인 지점 오픈을 위해 지난 9일 약 3만 5천 스퀘어피트의 건물 구매 클로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무는 H마트 샴페인점의 오픈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23년 안에는 반드시 오픈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서 시작한 H마트가 40주년을 맞이했다며 지난 40년 동안 미국 내 아시안 대표 식품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H마트 샴페인점은 샴페인 인근의 한인 동포들과 한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 그로서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들에게도 한국과 아시안 식품 문화를 전파하는 또 다른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윗의 최대 글자 수를 현행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11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케냐의 트위터 사용자가
트위터 글자 수를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려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짧은 글로 소통하는 트위터의 특성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명한 게임 개발자인 리처드 게리엇은 머스크가 답한 글에서 답장을 달고 트윗의 짧은 형식을 확장하지 말아달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머스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트위터가 트윗 글자 수 제한을 4,000자로 대폭 늘리더라도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 트위터 블루 사용자 등 일부에게만 특별 기능으로 제공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연방법무부는 11일 연방법원 가주 북부지법 치안판사에 피터 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 신임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로펌 베이커보츠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또 미국 중재협회 회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중재 담당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강 신임 판사는 스탠포드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를 전문 분야로 다루며 전미 최우수 변호사 명단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문자 메시지로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을 받은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 등으로 오해해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은 외교부 로고와 인증 마크가 부착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존 통신사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는 민원인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여권 발급과 관련해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등 2가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